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대전 반석초등학교 김미정 선생님이고요. 네, 오늘 선생님이랑 같이 이제 바다에 대한 얘기를 좀 같이 나눠보도록 할 거예요. 선생님 중간중간 퀴즈를 좀 낼 건데 그 퀴즈를 맞춘 친구들에게 주려고 이렇게 선물을 좀 가지고 왔어요. 먼저 여러분 바다 하면 뭐가 생각나요? 물고기 생각나죠? 네, 그럼 우리 바다 속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먼저 한번 볼게요. 바다에서 가장 오래 사는 것은? 난 대왕고래. 지구에서 가장 큰 동물이지. 게다가 100년이나 살아. 원래 인간들은 나보다 훨씬 적게 살았는데 요즘은 100세 시대니 뭐냐면서 나만큼 오래 사는 것 같더라고. 그런데 문득 궁금해졌어. 바다에 있는 다른 애들은 얼마나 살지? 조금 느긋한 철갑상어네. 이봐, 너는 어때? 난 인간들이 아주 좋아하는 철갑상어 캐비어라고 들어봤지? 난 인간들한테 잡히지만 않으면 50년까지 살아.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어떠세요? 그래. 너 대왕고래구나. 어릴 때 봤는데 많이 컸구나. 내 이름을 봐도 알겠지만 내가 바다에서 제일 오래 살아. 난 150년까지 살거든. 자, 대왕고래 몇 년? 100년, 철갑상어는 50년, 잠수거북은 150년을 산다고 해요. 근데 바다에서 이거보다 더 오래 사는 게 있대요. 뭘까요? 퀴즈. 예, 쓰레기 중에서도? 네, 맞췄습니다. 이따가 상품 받아가세요. 예, 그렇다면 플라스틱의 수명은 몇 년일까요? 거기 하늘색 친구? 1000년. 몇 년이요? 500년 맞췄습니다. 이때 상품 받아가세요. 네,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장수거북 할아버지? 전 지금 나이는 47세지만 앞으로 453년은 더 살 수 있어요. 전 500년 동안 살거든요. 제가 제일 오래 살아요. 지금 한가하게 수명을 물어볼 때가 아니야. 우리가 제일 오래 사니까 갈수록 많아지고 있거든. 그만큼 너희들은 점점 살 것이 없어질 거야. 자, 이렇게 바다에서 가장 오래 사는 것은 플라스틱으로 만든 페트병이에요. 수명이 몇 년? 500년이나 된다고 하죠. 자, 그러면 바다를 삼킨 플라스틱이란 제목으로 얘기를 좀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지도가 있어요. 아시아, 북아메리카, 오세아니아, 남아메리카 이 대륙으로 둘러싸인 저 가운데 바다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자, 여기 여학생 태평양 맞습니다. 자, 이 태평양인데요. 지구에 있는 5개의 커다란 바다 중에서도 가장 큰 바다인 태평양이에요. 근데 이 태평양에는 지도에는 없는 어떤 섬이 있다고 해요. 그 섬의 이름이 GPGP라고 합니다. 섬의 이름이 뭐라고요? GPGP는 영어 단어 4개로 이루어진 이니셜이에요. 거대한, Great, 태평양, Pacific, 쓰레기, Garbage, 지역, Patch. 그래서 거대한 태평양의 쓰레기 지역이라는 뜻입니다. 하와이와 미국 캘리포니아 사이 태평양을 떠다니는 거대한 쓰레기 섬입니다. 한반도 면적의 7배 크기로 대부분 플라스틱 쓰레기로 가득합니다. 자, 이 쓰레기 섬이 남한과 북한을 합친 우리 한반도 면적의 7배에 달하는 크기래요. 엄청나죠? 예, 근데 이 또 쓰레기 중에 대부분이 플라스틱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해요. 이렇게 바다에 플라스틱이 많으면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요? 해양생물들이 고통받고 또 생명의 위협을 느낄 것 같아요. 한번 어떤 고통을 받는지 한번 볼게요. 코에 긴 빨대가 박힌 거북이, 20kg이 넘는 플라스틱 쓰레기들을 먹고 숨진 고래.
자, 사람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 쓰레기 때문에 이렇게 바다 동물들이 목숨까지 잃고 있습니다. 최근에 멸종 위기종 바다거북을 바다에 돌아가서 번성하라고 풀어줬는데 열하루 만에 역시 뱃속에 플라스틱 쓰레기가 잔뜩 차서 죽은 채 발견이 됐습니다.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김관진 기자입니다. 국립생태원 연구원들이 붉은 바다거북을 부검합니다. 등껍질을 열고 내장을 분리해내자 비닐, 플라스틱 조각 등 쓰레기가 쏟아져 나옵니다. 몸 길이 42cm에 3년생 붉은 바다거북 한 마리에서 나온 쓰레기는 모두 225조각, 무게는 10.24g에 달합니다. 국제적인 멸종위기종인 이 붉은 바다거북은 국내의 한 대형 수족관에서 전시용으로 사육됐습니다. 그러다 지난해 8월 개체수 회복을 목표로 다른 바다거북들과 함께 제주 앞바다에 방류됐습니다. 연구진은 위치 추적기와 개체 인식표를 바다거북 등껍질에 부착해 방류 이후 움직임을 확인해 왔는데 제주 앞바다에서 출발한 바다거북이 부산 연안에 이르러 움직임이 멈췄고 결국 방류 11일 만에 플라스틱 쓰레기를 잔뜩 먹고 폐사한 상태로 발견된 겁니다. 바다거북은 삼킨 먹이가 역류하지 않도록 식도 안에 돌기가 발달해 있어 플라스틱 쓰레기를 삼키면 뱉을 수 없습니다. 연구진이 최근 2년간 죽은 채 발견된 바다거북 38마리를 부검한 결과 20마리의 소화기관에서 플라스틱 쓰레기가 나왔습니다. 쓰레기가 장기를 뚫어가지고 구멍이 생기는 경우에 장천공이 발생하는데 그러면 쓰레기들이 장기 밖으로 나와서 이 복강을 돌아다니면서 염증을 일으키게 되거든요. 갈수록 심각해지는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는 등 근본적인 해법을 찾지 않으면 바다 거북만이 아니라 인간에게도 큰 위협으로 돌아올 겁니다. SBS 김관진입니다. 자, 마지막에 뭐라고 했냐면 플라스틱을 줄이지 않으면 동물들뿐만 아니라 인간에게도 큰 위협이 될 거라고 했어요. 아까 소개해주신 선생님께서 얘기해 주셨는데 왜 이게 인간에게까지 위협이 될까요? 지구온난화? 네, 왜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인간을 위협하는 뭐라고요? 미세 플라스틱 많이 들어봤죠? 네, 그게 얼마나 심각한지 한번 보여줄게요. 며칠 전보다 확실히 많아진 플라스틱 조각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만타 트롤을 이용해서요, 플랑크톤 채집기에 바닷물 속에 들어있는 각종 구조물들, 플라스틱들의 조각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어떤 결과, 어떤 조사 결과가 나올지 궁금했습니다. 트롤의 생긴 모습이 마치 바다에 사는 만타가오리와 비슷해서 만타 트롤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원래 만타 트롤은 바다 표면에 사는 플랑크톤 채집을 위한 실험 도구입니다. 모 선장은 20년 전부터 이 기구를 이용해 바다에 떠있는 미세 플라스틱을 관찰했습니다. 시속 3-4km로 1시간쯤 끈 다음 트롤을 걷어 올립니다. 자, 저 속에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있을 거예요. 트롤 구멍을 통해 걸려든 미세 플라스틱의 양은 무척 많았습니다. 선생님 읽어줄게요. 이게 바다에서 건진 플라스틱입니다. 저는 이걸 플라스틱 수프라고 불러요. 모두 플라스틱 조각들입니다. 바다 생명을 떠받치고 있는 플랑크톤이 차지해야 할 자리를 플라스틱이 점령했습니다. 문제는 이곳에 서식하고 있는 물고기입니다. 플랑크톤이 점차 줄면서 물고기의 먹이가 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잘게 쪼개진 플라스틱은 물고기의 먹이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곳에서 발견되는 플라스틱 조각의 양은 정말 엄청나게 많아요. 이제 플라스틱은 나노 단위까지 아주 작게 쪼개진다는 사실을 알게 됐죠. 이렇게 작게 쪼개진 플라스틱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고 이것을 섭취하는 물고기의 조직에 깊게 파고들고 있습니다. 작은 물고기가 점차 줄면서 큰 물고기도 작은 물고기 대신에 플라스틱을 먹이로 택합니다. 자, 많은 물고기가 뜯어먹은 흔적입니다. 자, 그럼 이 미세 플라스틱이 어떻게 인간을 위협하는 거예요? 물고기들이 미세 플라스틱을 먹이처럼 먹어요. 그러면은 그 어류를 잡아서 사람이 먹으면 그 인체에, 그러니까 체내에 그 미세 플라스틱이 고스란히 들어와서 면역 체계를 무너뜨린다거나 이렇게 아주 치명적인 해를 끼치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 1인당 플라스틱 배출량은 세계에서 몇 위일 것 같아요? 맞춰볼까요? 3위예요, 3위. 자, 우리나라 1인당 플라스틱 배출량이 1위가 어디냐면 미국, 2위는 영국, 그 다음 우리나라가 세계 3위인데요. 우리나라 사람 한 명이 1년 동안 88kg의 플라스틱을 배출한다고 해요. 어마어마한 양이죠. 북태평양 한가운데 한반도 면적의 7배에 이르는 쓰레기 섬이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흘러온 쓰레기들이 쌓여서 어마어마한 규모의 섬을 이룬 건데 여기서 한글이 적힌 플라스틱 쓰레기가 처음으로 발견됐습니다. 유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그린피스 환경감시선이 일명 쓰레기 섬을 찾아 태평양을 항해합니다. 탐사보트로 바꿔 타고 쓰레기를 조사하던 일행이 뜰채로 건져 올린 하얀 플라스틱 통을 살펴봅니다. And then Kim, I don't know if you can make this out on the bottom, but it's definitely not, it's not English. Is it Chinese? Japanese? Oh, that's shame. That's Korean. That's Korean? Yeah. 항해사인 한국인 김현식 씨의 눈에 띈 것은 한국의 한 식품업체의 플라스틱 용기입니다. 한글이 또렷하게 보입니다. 10,000km나 떨어진 북태평양 한가운데서 처음으로 한국 쓰레기가 확인된 겁니다. 자, 우리가 배출하는 플라스틱이 흘러서 태평양에서 이렇게 발견된다고 하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플라스틱을 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좀 줄여야 될 것 같죠? 자, 그럼 어떻게 우리가 플라스틱 사용을 좀 줄일 수 있을까요? 자, 그럼 선생님하고 한번 따라서 읽어볼게요. 텀블러 혹은 머그 사용하기. 장바구니 사용하기. 일회용 빨대 사용하지 않기. 최대한 재활용하기. 아까 친구가 말한 것처럼 분리수거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선생님이 아까 맞춘 친구들한테 선물 준다고 했죠. 선생님이 가지고 온 선물들이 뭐냐면 제로 웨이스트 제품들이에요. 이게 뭐냐면 제로가 뭐예요? 제로. 0. 웨이스트가 뭘까요? 웨이스트는 쓰레기예요. 아까 갈비지처럼 쓰레기인데 이렇게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는 친환경 제품을 제로 웨이스트라고 해요. 선생님이 가져온 제품들이 어떤 것들이 있냐면 자, 플라스틱 대신에 대나무로 만든 칫솔이에요. 대나무는 하루에 1m씩 자란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칫솔로 만들어 사용하기에 좋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수세미 열매로 만든 천연 수세미와 그걸 찝어서 사용할 수 있는 집게. 그리고 주방 세제를 플라스틱 용기에 담지 않아도 되는 이제 설거지 비누와 또 수세미 열매로 만든 비누 받침입니다. 그리고 미세 플라스틱 걱정이 없는 천연 면으로 만든 샤워볼이에요. 요거는 또 삶아서 사용할 수 있어서 굉장히 위생적이라고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아할 만한 땡땡쭈도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선생님이랑 짧은 시간 이렇게 얘기를 좀 해봤는데 그러면 선생님 강연은 여기까지고요. 고맙습니다.